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자신감이 붙은 미국 대통령이 자문들의 말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걱정이 백악관에서부터 새어나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법률 자문들이 트윗 금기어로 정했던 특별검사 이름을 트윗에 썼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서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린지 그레함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특별검사 해고는 대통령직 사망선고라고 경고하자 약간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장에 이어 부국장도 연금보장 26시간 전에 해고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과 한패로 자신에 대해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 역풍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햄프셔주를 방문해 마약 딜러의 사형을 포함한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책을 발표합니다. 45군데 무역단체가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가치가 하루 사이에 25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가 트럼프 캠페인에서 잘못 활용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임기 6년인 대통령 4선 도전에서 압승했습니다. 83세인 러시안 노부부와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남편의 투표 결과에 아내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직장에 처음 출근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면 탄력이 붙죠. 자신감이 붙습니다.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 성공한 사업가였었지만 정치 경험이, 공직자 경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 다른 사람 말도 존중을 하고 조심도 하고 네, 그 정도가 조심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그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져서 자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다. 이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데 이런 것은 물론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이런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이미 미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담하게 본인이 느끼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몇 주일 전부터 조금씩 그 눈에 띄게 드러나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고한 것이나 그리고 오늘 이제 뉴햄프셔에 가서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해서 이제 그 마약 딜러를 사용한다고 하는 말을 한 것. 캐나다 총리에게 서로 만났을 때 뭔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반대죠. 사실과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한 무역 적자다라고 우겼다는 것. 이런 말도 나중에 이제 무역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대중 앞에서 대통령이 대중은 아니고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연설로서 이 정도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지 하는 자신감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FBI 부국장을 해고했는데 물론 뭐 해고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시켰고 물론 그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해고한 게 아니라 이제 법무장관이 해고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뜻을 아니까 법무장관이 해고시킨 거죠. 그런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그 연설에서 리포터에게 그 저널리스트에게 son of a b 자, 시작되는 그렇게 욕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외교 자문도 필요 없고 내가 혼자 다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자신감이 대통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제자문 게리 콘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사임을 해버릴 그 정도가 그 됐는데
자문들의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충고라던가 자문을 하는 것보다 본인의 본능, gut feeling 내지는 본인의 직관이 맞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 뭐 백악관 내부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뉴욕타임스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신감이 붙어가면서 더 강경해지고 뭐 그런 것, 그게 이제 결국은 뉴욕에서 그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을 했고 리얼리티 TV 쇼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랜드에서 트럼프 쇼를 그 몇 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그 백악관 외부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해서 이렇고 이런데 뭐 불만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그 질문들도 하는데 이제는 이미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이 생각을 한답니다. 존 켈리라는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그 사위 딸과의 그 관계도 다 나를 통해라 하고 통제를 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통제의 덫이라고 할까요? 통제의 그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라인이나 덫을 대통령이 다 풀어헤쳐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이 나라를 이끌기에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천재이긴 하지만 대통령 말대로 천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데 스마트하다던가 나의 그 대통령직을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그 하면서요 대담하게 느끼는 대로 말한다는 게 지난 그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완전한 마녀 사냥이다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의 이름까지 트윗에 쓰면서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됐어서 안 됐었던 일이다. 시작 안 됐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켈리 비서실장이나 게리콘 경제자문이나 호프 익스도 지금 물러나잖아요. 공보국장 등이 대통령의 그 툭 터져 나오는 자해성 본능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좀 릴렉스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맘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CEO였을 때처럼 좌절감 이런 것들의 그 표현이라고도 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헨리 키신저 전 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만의 오리지널한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 정도 나이에는 70세가 넘었으니까요.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하게 공화당에서도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트윗을 하고 많은 그 비난이 이어지자 지금 대통령의 그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 또다시 대통령은 특별검사 해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고 난 뒤에냐면 대통령이 트윗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사되지 말았어야 될 건데 특별검사 이름 쓰고 하니까 공화당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트레이 카우디라는 의원이 팍스뉴스, 그 팍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멀러 그 수사가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미국 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과 러시아와 내통이 있었는가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미국을 러시아가 공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느냐. 죄가 없다면 특별검사가 조사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you're innocent of that. Act like it.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 월러스가 앵커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하원에서는 크게 그 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원에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막을 것이다. I think the president's going to have a really difficult time nominating and having approved another attorney general.
It's going 뭐 to be 대통령이 지금 그 법무장관 바꾸고 싶어 하니까 법무장관 바꿀 때 뭐 상원 인준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칼 로브 역시 그 굉장한 그 공화당의 보수 중에 그 보수라고도 할 수 있죠. 칼 로브 자체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음성 들어보신 그 트레이 가우디 의원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고하면 조사받으면 된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하는 일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특별검사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의 말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말을 꼽겠습니다. 린지 그레엄 그 상원 의원이 특별검사를 해고한다면 대통령직 끝의 시작이다. If he tried to do that, that would be the beginning of the end of his presidency because we're a rule of law nation.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치 국가니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화당에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했는데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그 중요한 공화당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존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 애리조나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사람이다. 그가 방해받지 않고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하도록 허용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요. 마르코 루비오 그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싸웠던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 뭐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좀 중요한 인물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용기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처지, 정치 환경,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도 대통령의 지원 없이 재선이 보장됐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오히려 선거 기간 동안의 내통, 러시아와의 이런 것보다는 당선 이후의 여러 가지 이벤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법 방해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이것도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되니까요.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을 러시아 관련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해고했다. 그리고 제임스 코미가 굉장히 신뢰했었고 그를 따랐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또 민주당적인 성향이 있는 부국장마저 해고를 해버렸다. 그럼 FBI 국장 해고했어, 부국장 해고해서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 특별검사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방해이든 내통이든 다 러시아와 관련돼서 지금 그 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제임스 코미 수사국장 같은 경우도 곧 그 4월 달에 본인이 그 책을 내고 북투어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나에게 얘기를 듣고 내 얘기가 맞는지 대통령 얘기가 맞는지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고요. 로버트 멀러라는 사람이, 이 특별검사가 이제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트위터를 대통령이 한 것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를 보면서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특별검사를 그 해고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암시를 하는 트윗을 하자 그 밑에 댓글이 거의 대통령 편보다는 제가 봤던 그 부분들은 로버트 멀러의 그 무게를 두는 그런 그 답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헬로, 나는 그 로버트 멀러인데, 그러니까 풍자한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엔론 코퍼레이션을 부순 사람이야. 그 2001년도 그 휴스턴에 있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었을 때 일주일 뒤에, 그때 로버트 멀러가 FBI 국장이었잖아요. 딱 그 특별반을 그 조사를 해서 이제 기소하고 했었던 엔론 코퍼레이션을 내가 부쉈거든. 그리고 그 무슨 갱 그 패밀리요. 그 감비오 크라임 패밀리도 내가 부쉈고, 가리 그 크라임 패밀리도 내가 부쉈는데, 그리고 내가 soon the Trump empire를 부술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쓴 겁니다. 로버트 멀러가 그 마누엘 노리아가도 기소를 했고, 그 라커비 폭발이요. 그 페남 그 103 이것도 맡았었고 사건. 이 사람은 정부에서도 일했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일했고
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에드가 후보 이후에는 가장 오래 FBI 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부시 아들 부시가 임명을 했지만 오바마도 역시 그를 그 재신임을 해서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대통령과 그래서 대통령도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살짝 이제 대통령의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로버트 몰러 해고할 생각 없다 하는데 이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그 공화당 가운데서는 아직도 많게는 거의 공화당 사이에서는 9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자문들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본인의 본능대로 뭐 관세에서부터 북한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때 어떤 그 변화가 올지 그 혼란이 올지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전형적이지 않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특사들이 왔었을 때 45분 정도 그 설명을 하니까 다 듣지도 않고 말을 스탑시키고 나 그래 만날 거야 만난다고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 특사들이 3명이 한국 특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던가 했다는 정도요. 그래서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좀 즉흥적이고 또 그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회담이 이어질지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그 중요한 2가지 일인데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그저 지나가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이 뉴스를 들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실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면 좀 그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3-383-4838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에 아주 그 중요한 2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법무장관이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연방수사 부국장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한 시점이 이 사람이 26시간 있으면 이제 그 1996년부터 FBI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연금을 완전히 받게 되는 그런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 대통령이 계속 트윗으로 저 사람을 연금을 다 받게 해 해고해야 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되자 대통령이 트윗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하고 이제 막 축하하면서요. FBI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 여자들에게 좋은 날이다. 민주주의의 좋은 날이다. 앤드류 맥케이브는 신성한 채 하는 제임스 코미 본인이 해고시킨 전 그 수사국장이요. 그의 말하자면 그 뭐 코러스 보이처럼 말하자면 아바타와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거짓과 부패를 알았고 정말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 러시아 스캔들로 본인을 이제 본인의 생각에는 괴롭힌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원래 일도 그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하도 트위터로 비난을 하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었던 이 사람의 그 와이프가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의 그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을 때 버지니아주의 당시 주지사가 힐러리 빌 클린턴과 아주 친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정치 자금을 마련을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뭐 $70만 됐다고 하니까 당 차원에서 모았었던 그런 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 부국장이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고 나서 국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임스 코미의 아바타다 해서 결국은 이제 아랫사람이 올라가고 본인이 계속 부국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트윗 공격을 당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전화로 당신 그 와이프가 떨어졌잖아. 그 기분이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봤었다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앤드류 맥케이브의 와이프가 민주당 그 선거에 나갔었고 또 이제 그 트럼프 빌 클린턴 가문과 친한 사람으로
트럼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해서 나에게 이메일 이 문제를 기소하지 않은데 1등 공신이고 또 그 트럼프 재단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과 FBI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도록 뒤로 이렇게 트럼프 재단의 나쁜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주선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앤드류 맥케이브 같은 경우는 나는 무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나를 그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했는데 이게 해고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얘기한 말이 다 맞으면서 해고될 사유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그 연금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족이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데 연금이 보장되기 26시간에 해고가 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아, 대통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내가 뭐 FBI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공무원도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겠네. 이렇게 그 무조건 그 복종해야지 된다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좌합과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좌합과 평판을 잃는다는 이런 것을 줄 수 있는데 이번에 해고되는 것은 법무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앤드류 맥케이브가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그 혐의가 있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을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도 하기 전에 서둘러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너 연금 받을 수가 없어 하고 해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그 빨리 물론 맥케이브가 벌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전부 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스템을 완전히 그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조사가 끝나서 그 조사가 발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그 해고할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그 제임스 코미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려는 거 싫어했고 앤드류 그 맥케이브도 러시아 이것을 계속 그 수사를 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FBI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정보국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수사를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가 좀 늦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 수사 때문에 결국은 맥케이브 연방수사부국장도 지금 해고를 그 시켜버린 것이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잡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해고를 시켰잖아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연방 법무장관 자신이 연방 상원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 거짓말을 지금 2번 시킨 게 나온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러시아는 안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만난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자문이 그 당시에 지금 기소된 사람이에요.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된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 트럼프 후보를 이제 만나게 하려고 그것을 다 뒤에서 이렇게 일을 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이 법무장관은 그 당시에 본인도 자문이었으니까요. 대통령 그 캠프에서 아예 그거는 나쁜 아이디어다. 자기는 그것에 반대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적어도 3명이 그가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장관 자신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을 계속 거짓말을 한 사람이 솔직함이라고는 없는 사람에 의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방 그 수사 부국장 FBI 부국장이 해고됐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너무 그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마크 저커버그 그 자산이 지금 오늘 아침에 38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38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페이스북 전체적으로는 회사 자산 가치가 250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를 그 분석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많은 미국의 정치 한 44개 정도를 그 데이터 분석을 해줬거든요. 44개 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까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로버트 멀서, 지금은 이제 뭐 레베카 딸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돈을 대서 억만장자예요. 공화당 기부자고 뭐 투자가고 뭐 인공지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사람이 돈을 대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모 회사는 이제 또 그 SCL이라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뭐 앱을 뭐 사고 페이하고 하는 데서 개인 정보 같은 게 5천만 개가 이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활용을 해서 이게 일단 5천만 개면 수억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연관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선거 캠페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용자 1차적인 사용자 5천만 명의 허락 없이 이 자료가 개인정보가 프로파일이 캠브리지 그 애널리티카 CA로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CA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CA에서 처음에는 우리 그런 일 없다고 막 또 부정하고 나중에 좀 그랬다가 뭐 우리 어떻게 됐어 막 말 자꾸 바꾸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이 드러나고 페이스북에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뭐 그 영국에서는 또 이 회사가 블랙시트에 관해서 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뭐 의회,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지 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지금 그 페이스북 뭐 요즘 세상에는 개인 정보가 이 정도로 그 유출되는 게 너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도 또 이 CA라는 회사가 러시아의 오일 회사와도 컨택이 돼 있고요. 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Observer 런던이 이제 그 조사를 많이 해서 이게 뭔가가 지금 계속 앞으로도 나올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아무튼 사실은 러시아 스캔들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뒤로 그냥 조사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종합판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정도 전해드리는 그 정도일 텐데 러시아 스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은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관련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리고 하니까 이런 뉴스도 왜 나오게 되냐면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서 일한 사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또 그 일했었던 곳이거든요. 스티브 배넌이 일하면서 내부 고발자가 스티브 배넌에 의해서 하이어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데서 역작용으로 그게 아니잖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내놓고 그러면 또 다른 곳 반대파에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또 있었잖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왕 그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화끈하게 가는 끝까지 조사를 해서 이제 매듭이 지어져야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또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계도 그 뭐 한국 이슈도 북한 이슈도 무역 이슈 같은 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마 앞으로 몇 주일 안에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 플랜을 세우고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인터뷰한다는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인터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면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요. 서면 인터뷰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가 다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멀러 특별검사는 정말 아이빌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는 이 사람이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를 나왔는데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인가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베트남전에 해병대로 가서 그 모든 정글에서의 죽음의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난 돈도 싫어 참과 진실과 진실 아닌 것을 규명하겠어 하는 일을 하다가 FBI 국장을 오래 했고 지금 특별검사로 그리고 문제는 특별검사를 본인이 자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멀러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어디에 줄대고 또 그 로비에서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 법무부의 부장관에 의해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모든 그 갱 멤버, 갱 패밀리들을 물리쳤고 엔론을 정말로 그 파괴시켜버린 사람이 로버트 멀러라는 그리고
어쩌면 이 특별검사를 해고하고 나면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마무리되기가 바라는 마무리되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백악관에서 왜 아무 얘기가 없죠? 지금 언젠가 목요일이었었으니까 2주일 지났고 15일 지났는데 시행이 지금 오늘 된다는 얘기 없는데요. 시행하지 말자는 얘기는 많습니다.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무역협회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그 45군데의 무역협회 가장 큰 회사들이 쭉 이름 보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부, 비즈니스 커뮤니티, 전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철강의 25% 수입 또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일하기 힘듭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 무역협회에서 공통으로 회사들 이름 쭉 나중에 써 있고 해서 관세를 시행을 하면은 미국이 동맹국에서 멀어지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보복당하고 특히 이제 농업, 상품 서비스 수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물건은 이제 많이 안 만들어요. 제조업은. 그러나 서비스로 올리는 그 무역에서의 어떤 포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비용도 높아지고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로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할 것 같진 않은데 두고 보죠. 경제가 나쁠 때는 미국에서 항상 그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요,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보다 다른 게 이슈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말 사이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할래, 공화당에 투표를 할래 하면은 공화당이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원하셨던 그런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금 감면이 이슈가 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투표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지금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투표율이 지금 무척 높잖아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요즘에 그래서 지난번에 펜실베니아에서도 그 공화당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33살의 사람이 당선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공화당에서 현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이슈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요. 그런 것보다 그 지역 이슈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지금 좋지만 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점점 나빠지고 하면은 아주 좋았던 경제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뉴햄프셔에 처음 가는데 뉴햄프셔 주가요. 인구가 135만 명밖에 안 되니까 저쪽 동북부에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로스앤젤레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아니고요. 도시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오피오이드 남용, 과용 등으로 숨진 사람이 450명이 넘거든요. 465명이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오피오이드도 선거 캠페인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였었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것 없애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 가서 이 오피오이드 진통제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마약 딜러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검찰에 그렇게 법무부에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현재 only when이라고 붙였군요. only when 현재 법에 적용을 해서 그게 사용이 적용된다면 마약 딜러에게 사용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대통령이 뉴햄프셔에 처음으로 당선된 뒤에 방문을 해서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약 남용을 일단 좀 막아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3년 안에 대통령 얘기로는 오피오이드 처방 같은 것을 3분의 1로 줄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수치적인 것은 돼봐야지 않은 것이고요. 법 집행관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오피오이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얘기를 하고 치료 다음에 회복하고 예방하는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저 단신으로 전해드리죠.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패밀리 부동산 회사가 뉴욕에서 거짓 다큐멘터리로 렌트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규제해서 아주 사람들 나가게 하고 비싸게 팔고 그런 적어도 80개 정도의 가짜 신청서 같은 것도 넣고 있는데 34개 빌딩에서요. 2013년부터 2016년 선거 캠페인이 있었던 그때까지. 그래서 거의 가짜 신청 80개는 쿠슈너 회사의 종업원 가짜로 서류 접수하고 그랬대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도 길어요. 러시아는 63, 18년 대통령 했으면 됐지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6년 더 남았어요. 20년 넘기네요. 그에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인터뷰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더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6.67% 득표율이면 8명 가운데서 기록적이네요. 가장 세상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는 없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얘기인데 하나도 안 깨끗할 것 같아요. 이 투표장 근처에 워싱턴 포스트 모스코바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 유권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요. 결혼한 지 60년이 된 83세의 부부신데 이분들은 1990년대에 러시아 민주주의를 참 살리기 위해서 보리스 옐친에게 투표를 하기도 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투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왜 투표하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와이프가 푸틴이 사임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셨어요? 네, 저 쇼브차크라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1몇 %밖에 득표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유일하게 푸틴을 비난한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누구한테 했냐고 하니까 미적미적거려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와이프가 했더니 푸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보 낮은 소리로 그러니까 남편이 푸틴 찍었다니까 와이프가 대단히 슬픈 일이군요. 그러면서 왜 그럼 푸틴을 찍었느냐. 어차피 반대파도 형편없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모두 당신처럼 생각하면 절대 우리 러시아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푸틴은 우리에게 안정이라도 주잖아 하니까 와이프가 그래요. 라켓을 사방팔방에 펑펑 쏘면서 그만합시다.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더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 말은 하고 싶네요. 여기선 지금 TV를 볼 수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슬로베예브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 남편이 이 사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푸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구소련으로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불행하군요. 라고 와이프는 얘기를 하고 남편은 푸틴 찍었다고 하고요. 이 노부부가 와이프 이름이 리나 그럼 남편이 K자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라라와 닥터 지바고가 생각났어요. 라라와 유리든가요.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 따다다다다단 딴딴딴딴 시작이 참 상쾌하잖아요. 따라라라라란 좋은 월요일 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